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다이소 무비 리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불타는 액션 영화 한 편 가져왔어요. 바로 여기서 마동석 형님은 또 한 번 전설의 주먹으로 세상을 떠받칩니다. 요즘 한국에서 온라인 카지노가 비오듯 생겨나고 있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봤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지? 오늘은 마동석 형님이 우리 대신 온라인 도박 조직의 본거지를 직접 뚫고 들어갑니다. 연간 수익이 1억 달러, 듣기만 해도 어지러지하죠. 솔직히 이 업계 수익 마약보다 더 세요. 그리고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필리핀 가서 일할래? 일도 쉽고 월급도 높아 이렇게 말한다면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면 게임 끝입니다. 휴일도 없고 자유도 없고 도망칠 기미만 보여도 바로 지구 로그아웃. 그렇다면 도박 중독자들은 어떨까요? 저도 계속하고 돈 다 타버려도 또 빌리고 빌릴 사람조차 없어져야 그제야 멈춥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박에서 이긴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동석 형님이 나섭니다. 범죄 조직 싹 쓸어버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구해내며 우리에게 긴장감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다이소 무비 리뷰에서 함께 살펴봅시다. 필리핀의 늦은 밤, 축축한 골목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남아있고 그 속에서 3명의 조직폭력배가 상처투성이의 마른 청년 한 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성재. 성재는 숨이 넘어갈 듯 죽기 살기로 도망치다 근처에 있던 경찰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달려가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그때 검은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백창규. 한때 한국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베팅 조직의 수장입니다. 경찰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틈도 없이 단 1초 만에 그에게 제압당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재의 차례. 창기는 마지막으로 냉담하게 성재를 내려다본 뒤 조용하게 일을 끝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부하셋은 그저 작게 사과만 남기고 바닥에 떨어진 USB를 챙겨 자리를 정리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첫 장면은 좁은 골목. 거기서 철없는 젊은 놈들이 금지된 물건 들어있는 봉지를 벽 틈에 슬쩍 넣고 있다. 근데 손 떼자마자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서 그냥 바로 잡힌다. 그걸 본 일행은 급하게 차 타고 도망치려고 시동을 걸어보는데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죽어있다. 아 맞다. 바로 뒤에 근육 빵빵한 형사 석도가 차를 잡고 있었던 거지. 바로 그 후 석도와 수사팀은 단서를 따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금지 물품 저장고로 알려진 수상한 옥상으로 향한다. 특공대는 타이밍을 맞춰 동시에 들이닥치지만 범죄자들은 생각보다 교묘해서 안쪽에 단단한 이중문까지 설치해 놓았다. 놈들은 당황해 증거를 변기통에 쓸어 넣어 없애려 하지만 물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공대가 미리 수도를 차단해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똑똑한 척하는 놈 하나는 증거를 없애보겠다고 핸드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거기다 경찰한테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도발까지 한다. 하지만 여기에 석도가 있다는 걸 애들은 전혀 모른다. 그 체격이면 이건 그냥 가벼운 준비운동 수준이다. 결국 놈들은 석도팀에게 정성스럽게 제압당하고 저항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며 순순히 끌려간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온라인으로 금지 물품을 배달하는 앱이 깔려있었고 마침 새 주문 알림까지 든다. 배달원은 금방 나타나지만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석댁에 아주 정성스럽게 조져지고 자기 일당들이랑 똑같이 유치장으로 쳐넣어진다. 그렇게 한 마리씩 걸려드는 물고기들을 특공대가 차례대로 정성 들여서 처리하면서 이 금지 물품 조직의 한 구역을 임시로 눌러버린다. 그날 밤 팀은 다 같이 모여서 한잔하러 간다. 그곳은 임무 중에 희생된 옛 동료가 단골로 다니던 가게다. 그때 석도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는다. 이름은 성재, 그리고 시신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문제는 성재가 원래 전국 수배 중이던 범죄자였다는 것. 다음날 아침 석도는 바로 성재의 죽은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찾아간다. 성재는 칼에 찔렸고 꽤 오랫동안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그러다 석도는 우연히 피해자의 어머니를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재가 일했던 회사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회사 이름은 HB. 석도는 그녀를 위로하며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IT 분야의 천재이자 가상화폐 산업의 젊은 CEO인 장동철은 투자한 두 남자와 함께 새로운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준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사전에 세팅되어 있으니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장담한다.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동철이 그곳의 주인이며 창기는 동철에게 고용된 관리자이다. 창기는 자신이 온라인 도박꾼들을 잔뜩 끌어왔음에도 동철이 약속했던 지분을 주지 않자 심하게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때 창기의 부하가 근처에 새로 생긴 온라인 도박 운영지를 발견했다고 보고한다. 창기는 망설임 없이 바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처리하러 간다. 그는 굴착기를 그대로 들이박아 카지노 전체를 뒤집어 놓고 곧바로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진다. 너무 갑작스러워 그곳의 사장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총을 들고 돌아와 허세를 부린다. 그러나 창기는 단숨에 나타나 상황을 장악하고 상대를 순식간에 제압한다. 같은 시각 한국 경찰서는 수사를 진행하며 성재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대학생 시절 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었다. 경찰은 성재가 필리핀에서 다녔던 회사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다. 사건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석도는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짧은 유서를 남겼다. 악인을 처벌해주세요. 이 일로 인해 석도는 더욱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한국경찰의 사이버 수사팀에서 사이버팀 형사지수는 성재가 개인 계정에서 클라우드로 동기화해둔 데이터를 발견한다. 그녀가 접속해 확인하려는 순간
어떤 익명 사용자가 이를 감지하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버려 사이버 수사팀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했다. 한편 석도는 여전히 성재를 죽인 범인을 추적하려고 한다. 하지만 장태수 팀장은 사건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 더 이상 진행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의 팀은 원래 주먹으로 해결하는 쪽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 범죄를 다루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도는 단호하게 설득한다. 그럼 우리 쪽이 기술팀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 결국 석도를 달래기 위해 장태수 팀장은 사이버 수사팀 형사지수와 남수를 지원으로 붙여준다. 필리핀에서 상대를 정리하고 추가 데이터를 확보한 후 창기는 동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린다. 동철은 예전처럼 창기에게 관리 권한과 지분을 더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조건을 단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카지노를 문 닫게 하고 욕심 많은 고객 10만 명을 더 끌어오라는 것이다. 방금 정리한 회사에서 빼온 데이터를 받은 동철의 팀은 신속하게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대편의 고객 전부를 자기들의 고객으로 바꿔버린다. 이때 지수는 카지노의 본 사이트를 찾아냈지만 그 뒤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다. 수집된 주소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황제 카지노였다. 여기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추천인이 있어야 하고 이후에 바로 시스템에 돈을 충전해야 한다. 그 순간 석도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태수에게 말한다. 팀장님, 치유하러 갈 때가 됐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형사지수는 호기심에 같이 가겠다고 한다. 선배님들, 저 치유는 처음이에요. 그럼 총이랑 방탄조끼 챙겨줘. 치유하러 가는데 왜 방탄조끼까지 필요한 건데? 이후 셋은 한 바발로 향하고 그곳에서는 두 조직폭력배 그룹이 서로 살갑게 인사를 나누는 중이었다. 조직폭력배의 부하들은 석대게 아주 정성스럽게 교육을 받는다. 호랑이가 조용하다고 해서 헬로키티로 착각하지 마라. 다 들어와봐. 직접 눈으로 보자. 지수는 그제서야 치유가 뭔지 이해하게 된다. 석도는 두 조직의 두목에게 묻는다. 왜 얘들이 나를 몰라? 새로 들어온 애들이라 아직 형님을 모릅니다. 석도는 두 두목도 정성 들여서 지도해주고 결국 화해의 의미로 두목들이 석대게 돈을 건넨다. 이 돈은 수사에 사용할 자금으로 카지노 사이트에 충전하기 좋았다. 떠나기 전 석도는 두 조직에게 온라인 카지노 운영 중인 대리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다. 야, 요즘 그 형사 살 좀 찐 거 봤냐? 뇌물 너무 잘 먹나 본데?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서 창기와 그의 일당은 온라인 카지노에서 벌어들인 돈을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모아두는 집결지에 도착한다. 그 돈은 모두 헌옷이 담긴 상자 속에 숨겨져 있어 검문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창기는 동철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했던 돈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충 얼버무리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뒤통수를 맞을 기색을 느낀 창기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접 따지기로 결정한다. 한편 동철은 전화를 끊은 뒤 승리감에 미소를 짓는다. 그는 이미 창기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이미 계정을 등록하고 돈까지 충전했지만 상황은 전혀 진전되지 않는다. 석도는 며칠 전에 정성스럽게 교육해준 조직폭력배의 두 놈에게 연락해 상황을 묻고 그들로부터 수상한 인물을 소개받는다. 석도는 즉시 그를 찾아가는데 그 인물은 바로 예전에 석도가 감옥에 보내버렸던 이수였다. 어휴, 또 인연이네. 협조 안 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다시 알려줄까? 형님, 지구가 왜 이렇게 좁습니까? 왜 자꾸 마주치는 겁니까? 마음은 전혀 원치 않았지만 이수는 결국 얌전히 석도를 따라 경찰서로 향한다. 여기서 이수는 자신도 예전에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했지만 결국 파산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운영 방식은 아주 단순했다. 개발자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기만 하면 시스템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수의 거점은 바로 황제 카지노 조직에게 털리고 자리를 빼앗겼다. 그들은 온라인 도박 시장을 독점하려고 다른 카지노들을 모두 문 닫게 만들고 전체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 조직은 하루에 수십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심지어 마약 상사보다도 더 손쉽게 돈을 번다. 그 후 이수는 수사팀을 이끌고 서울의 한 카지노로 간다. 지수는 이수의 여자친구로 위장해 함께 안으로 들어가고 수사팀은 바깥에서 지원 준비를 한다. 안에서 이수는 여자친구와 싸우는 척을 하다가 가지고 온 돈 전부를 단 한 판에 걸어버린다. 결과는 계획대로 전부 잃는다. 그는 일부러 소란을 내면서 더 큰 놀이터를 찾는 척한다. 예상대로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고 일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소개한다. 이수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일어날 기세를 보이자 지수가 그의 손을 살짝 잡고 작게 말한다. 자기야, 그냥 여기 있자. 자기. 그 순간 남자는 바로 화제를 바꿔 황제 카지노를 소개한다. 그곳은 최소 참가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었다. 수사팀은 제대로 된 실마리를 잡았다며 기뻐하지만 이수는 실수로 자신이 경찰과 협조 중임을 드러내버린다. 남자는 바로 도망치려 하며 강하게 저항한다. 상황은 순식간에 격해지고 결국 석도가 직접 나서서 깔끔한 한 방으로 남자를 제압한다. 석도는 신문을 진행하지만 범인은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고 자신은 그저 중개만 했을 뿐이고 겨우 푼돈의 수수료만 받았다고 우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전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석도는 다른 수를 쓴다. 그는 범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한다. 밖에 있는 이수 말이야. 그놈 국제 수배 중인 중국인 살인범이다. 지금 솔직히 말해. 이따가 걔가 들어오면 나는 뭐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범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어린애가 이수 얼굴 보면 울음도 못 낼 정도다. 겁에 질린 그는 결국 최유성을 불어버린다. 진술에 따르면 그곳은 옷가게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유성이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지노의 자금 세탁 장소였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유성이는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숨이 찰 정도로 몇 바퀴를 뛰어다니다가 근처에 있던 자동차 문을 열고 그대로 타고 올라탄다.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석도였다. 창기가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곧바로 동철을 찾아간다. 동철의 대표 자이역은 새로운 가상화폐를 상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다. 계획이 성공해 그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쏟아부을 것이고, 그러면 자금 세탁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동철은 다시 한번 창기에게 거래소, 검열 담당자에게 뇌물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지분과 관리 권한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다. 여전히 분노와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창기는 일단 진정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돕기로 한다. 하지만 그는 동철에게 경고한다. 이번에는 약속 꼭 지켜라. 경찰서에서 유성에 대한 신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는 너무 겁먹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기만 해도 바로 제거당할까 두려워서였다. 반대편에서 창기는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자이역은 안에서 거래소 대표에게 뇌물을 제안하며 협상 중이다. 그러나 거래소 대표는 매우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었고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한다. 상황이 점점 꼬여가자 창기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한다. 그는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래소 대표 앞에서 자이역을 그대로 처벌한다. 그 장면을 본 거래소 대표는 겁에 질려 결국 거래를 받아들인다. 거래소 문제를 처리한 후 창기는 동철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한다. 하지만 지금 동철에게는 더 급한 일이 있었다. 유성이가 체포된 것이다. 동철의 의도를 알아챈 창기는 즉시 경찰서로 정리하러 간다. 그는 유성의 변호사가 오후 2시에 면담하러 올 것이라고 거짓으로 알리고 경찰은 유성을 별도의 대기실로 옮겨놓는다. 바로 그 시각 경찰서 안으로 수십 명의 배달원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상황이 혼란스러워진다. 그 틈을 타 창기는 조용히 안으로 스며들어 유성이가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 유성이가 말 한마디 꺼낼 새도 없이 창기는 그대로 그를 처리해버린다. 동철은 최근 창기가 요구하는 조건들에 대해 불안과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창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다. 다음날 아침 자이역의 시신이 유성이가 소유한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된다. 시신에 남겨진 칼 자국은 필리핀에서 살해된 성재의 상처와 정확히 일치했고 경찰은 두 사건이 같은 범인에 의해 저질러졌음을 알게 된다. 수사 기록을 통해 경찰은 자이역이 여러 대기업들의 재무자문으로 활동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따라서 경찰은 자이역이 과거에 근무했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음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식사 중이던 창기는 TV뉴스에서 자이역 관련 보도를 우연히 보게 된다. 그는 즉시 누군가가 모든 죄를 자기에게 뒤집어 지우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창기는 동철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동철은 대충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라며 넘긴다. 배신감은 고추보다 더 쓰렸다. 한편 석도와 팀원들은 정보를 파악하자마자 동철이 수상한 기업들과 함께하는 행사장으로 향한다. 마침 그곳에서 석도와 만재는 창기와 그 일당을 마주친다. 석도는 직감적으로 그가 바로 찾고 있던 놈이라는 것을 느끼고 만재에게 신호를 보내 창기 일행을 각자 나눠서 추적하게 한다. 만재는 창기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만 창기는 바로 달려들어 만재는 숨도 제대로 쉴 틈 없이 얻어맞는다. 한편 석도는 기습을 당했는데도 그 조직폭력배를 그대로 두들겨 패서 정신이 아득해지게 만든다. 바로 이어서 마치 순서가 된 것처럼 또 한 놈이 튀어나와 석도의 샌드백이 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둘은 석도의 상대가 아니었다. 이쪽에서는 만재가 꽤 고전하고 있었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 너무 잘 싸웠기 때문이다. 만재도 어느 정도는 몸을 쓰지만 오래 버티기는 힘들었다. 창기가 만재에게 마무리를 하려는 순간 청소 직원 한 명이 들어온다. 창기는 즉시 청소 여직원을 붙잡아 인질로 삼고 석도에게 길을 터달라고 위협한다. 석도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기는 떠나기 전 청소 여직원의 목을 찔러버리며 자신의 극단적이고 미친 성향을 드러낸다. 석도는 상처를 막아가며 앉아 지혈할 수밖에 없었고 창기와 그 일당이 도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기절에 있던 놈 하나를 잡아서 경찰서로 데려와 신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성이 깡패라 그런지 입을 절대 열지 않는다. 방법이 없자 석도는 결국 자기 방식대로 처리한다. 처벌 분석 결과 수사팀은 동철이 모든 일의 배우라고 추측할 수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경찰서장은 최근에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석도팀이 결과를 내지 못하자 화가 나서 전문 수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한다. 속상해진 석도는 동료들을 불러 술로 한풀이하자고 한다. 귀가하던 길에 조직폭력배 무리를 본 석도는 몹시 불쾌해져 그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싶어진다. 야, 이렇게 때리다간 사람 죽어. 괜찮아, 그냥 쓰레기들일 뿐이야. 이놈들 가둬야 사회가 덜 위험해지지. 한편 동철은 창기가 보복하러 올까 두려워 권 회장에게 먼저 창기를 찾아 정리하라고 지시한다. 동철이 금고에 쌓아둔 자산만 봐도 그가 얼마나 큰 돈을 굴리는지 알 수 있었다. 창기와 부하 지우는 호텔에 머무르던 중 TV에서 자신들의 수배 소식을 보게 된다. 지우는 창기에게 필리핀으로 돌아가 숨자고 하지만 창기는 이제 아무것도 지나칠 수 없었다. 갑자기 호텔의 불이 완전히 꺼지고 권의 부하들이 들이닥친다. 지우는 침착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사람은 사회학끼리의 방식으로 맞이한다. 권의 부하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특수부대 출신 두 사람에게 제압당한다. 애초에 어설픈 용병들이 특수부대 출신을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한편 창기는 권은 살려두고 협력 조건을 제시한다. 한편 석도는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며 상관에게 수사 계속 허가를 간청한다. 부국장이 아직 망설이고 있을 때
유언은 석도와 그의 팀이 수사를 이어가도록 허락한다. 형사는 원래 그렇게 피가 끓어야지. 팀은 기뻐하며 가짜 온라인 카지노를 만들어 미끼를 던지고 황제 카지노 놈들이 달려들게 한다. 당연히 배후에는 진짜 깡패 감성. 그대로의 이수가 빠질 수 없다. 석도는 경찰 배지와 거의 비슷한 것을 이수에게 건네며 말한다. 이건 지식, 경험, 그리고 직접 굴러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너는 우리 잠입 형사다. 일명 밤의 경찰, 폴리스 스탁 아미. 와, 간지나지? 그래, 넌 원래 경찰이었어야 해? 형 말이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범죄자였던 게 진짜 실수였네요. 이수는 경찰팀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현지 경찰과 협력해 가짜 온라인 카지노를 구축한다. 예전 인맥 덕분에 이수는 오래된 창고 하나를 서버실로 빌렸고 옆자리에는 딜러 역할을 할 예쁜 직원들까지 앉혀두어 진짜처럼 보이게 했다. 곧 황제 카지노 측은 이 소식을 듣고 지훈에게 전달한다. 창기의 지시를 받은 놈들은 즉시 사이트를 공격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난입한다. 그러나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특공대가 빠르게 제압하고 연막탄을 곳곳에 투척한다. 하지만 한 놈이 무모하게 여자 한 명을 인질로 잡는다. 결국 이번에도 폴리스의 다크함이 이수가 나서서 상황을 끝낸다. 조직들을 처리한 뒤 경찰은 계속해서 황제 카지노 봉어지를 급습한다. 이수는 비록 깡패였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했다. 기술팀의 몇 가지 작업을 통해 경찰은 황제 카지노를 직접 운영하는 곳이 한국의 QM홀딩스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한국에서 권은 동철에게 창기를 이미 잡았다고 알리며 그를 창고로 유인한다. 도착한 동철은 창기와 권이 이미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임에서 완전히 밀려나기 직전 동철은 마지막 인사처럼 익숙한 손짓을 한 번 남긴다. 이후 창기는 저택에서 서버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 권한을 다시 세팅한 뒤 금고 안에 돈은 권에게 남겨둔다. 경찰은 즉시 동철의 저택으로 출동해 그를 체포하러 간다. 그 시각권과 일당은 현장을 정리 중이었고 엄청난 돈 뭉치를 치우고 있는데 경찰이 딱 맞춰 들이닥친다. 권은 이 영화에서 제일 운 없는 놈이다. 돈은 눈앞에 뒀는데 한 푼도 못 쓰고 끝났다. 도주하던 중 권의 부하들은 석도의 길을 막으려 하지만 모두 순식간에 제압당한다. 결국 권 역시 석댁에 제압되어 체포된다. 한편 석도는 권의 진술을 통해 동철이 이미 창기에게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즉시 팀과 함께 창기가 도망치기 전에 공항으로 달려간다. 비행기 출발까지 약 1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CCTV 영상으로 정확한 항공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도는 곧장 비행기 탑승구를 지나 기내로 들어간다. 승무원은 석댁의 모든 일을 5분 안에 처리하라고 말한다. 창기는 석도를 보자 비웃으며 묻는다. 혼자 온 거냐? 그래, 나 외로운 거 익숙해. 그리고 성재의 어머니에게 한 약속. 난 지켜야 해. 그 말과 동시에 둘은 폭풍처럼 맞붙는다. 혼자임에도 석도는 두 사람을 동시에 상대한다. 창기는 갑자기 줄로 석도의 목을 조여 지훈이 공격할 틈을 만들지만 소용없다. 석도는 정확한 한 방으로 지훈을 그대로 쓰러뜨린다. 그 순간 창기는 칼을 집어들고 석도는 비웃으며 말한다. 애들 장난감 들고 왜 나대? 창기는 칼끝을 꺾어 뾰족하게 만들며 말한다. 이제야 비슷하네. 창기는 광적으로 달려들지만 석도는 버티며 한 걸음씩 파고든다. 결국 석도는 방역하며 연속된 주먹을 퍼붓고 창기의 얼굴은 거의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될 정도로 망가진다. 창기는 쓰러지면서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 마치 마지막 수가 남아있는 듯이. 석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마지막으로 한 방을 더 날린다. 그것으로 성재 어머니에게 한 약속은 여기서 끝이 난다. 임무를 마친 석도는 온몸에 상처를 안고 비행기에서 내린다. 하지만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1등석이 심하게 파손되어 항공사는 해당 구역을 당분간 사용할 수 없다며 경찰청에 배상을 요구한다. 어이, 너 잠깐 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편 필리핀에서는 카지노가 완전히 소탕된 뒤 한국 경찰 전원과 이수 역시 귀국하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 경찰팀 모두는 성재와 그의 어머니의 묘 앞에서 조용히 서 있다. 말이 필요 없다. 침묵만으로도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수는 과속으로 인해 임시로 구금당한다. 야 거기, 우리 같은 동료인 거 몰라? 내리세요. 이거 뭐예요? 선배가 준 이 신분증. 이거 미국 식품의약국 아니에요? 그제야 이수는 깨닫는다. 석도가 처음부터 장난을 친 것이었다. 이수는 열받아서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고 석도는 맞은편에서 그냥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웃고 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실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범죄 도시파는 단순히 경찰과 범죄자의 주먹 싸움이 아니라 한계 없는 욕망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바꾸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조폭이든 가상화폐 CEO든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범죄자든 욕심이 단 한 번 길을 이끌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석도는 완벽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동료에게, 세상을 떠난 이에게,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그런 단순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화를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도박도 권력도 돈도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야 하는 대가는 언제나 자신의 삶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이소 무비 리뷰. 우리는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유혹이 많은 이 삶 속에서 부디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